소가 뜁니다. 400kg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견디는 힘. 바로 소의 뒷다리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서 무게를 지탱해주는 무릎 연골, 도가니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단 2쪽만 나오는 귀한 부위 도가니.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한다고 알려진 고급 보양식이 바로 이 도가니탕입니다. 3년 전 우리는 이 도가니탕에 대해 취재했었는데요. 가게에서 많이 떼가요? 아니, 왜 도가니를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도가니탕에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 상인들. 힘줄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가니탕이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선 힘줄로 탕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가니로 만든 착한 도가니탕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골의 한 조그만 식당. 건더기의 양이 푸짐해 보였는데요. 내용물을 건져 유심히 살펴보는 검증단. 이거는 이제 무릎뼈, 도가니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란 말이에요. 도가니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찾아낸 착한 도가니탕. 우리는 사장님에게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하얀 집도 있는 그대로 찍어봐요. 신선한 한우 도가니만을 고집하는 것이 비법이라고 했는데요. 뼈가 여기 뼈가 이렇게 하얗게 드러나면 삶아주는 거야. 이렇게 안 삶아주면 그 뼈가 하나도 안 드러나. 갓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가니를 보니 입맛이 돋습니다. 도가니로 육수를 내고 살을 발라 정성껏 끓여낸 도가니탕. 내가 80인데 건강 허락하면 100살까지는 안 하겠죠? 오래전 배운 그대로 해왔을 뿐이라던 착한 식당 주인공. 그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진 착한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저희는 도가니탕에 도가니 대신 일명 스지라고 불리는 소의 힘줄 부위를 사용하던 꼼수를 고발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스지는 힘줄의 일본식 표현인데요. 당시 많은 식당에선 이 힘줄 부위를 도가니로 둔갑해 팔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게 바로 진짜 무릎 도가니 부위입니다. 힘줄과 무릎 도가니의 차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진짜 도가니 부위를 먼저 자세히 한번 보시죠. 단순히 뼈와 연골로만 이루어졌을 거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의외로 이렇듯 살코기와 지방도 꽤 많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줄과 도가니가 소의 어느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의 힘줄은 몸 전체에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다리와 발목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 우리가 먹는 힘줄도 모두 이 부분에서만 발굴해낸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가니 같은 경우는 보통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처럼 소의 이 부분이 바로 도가니일 것이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 이 부위는 소의 무릎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의 진짜 무릎은 도대체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골반 부분인 이 부분이 도가니입니다. 의외의 곳에 도가니가 숨어 있었네요. 소의 다리는 흔히 3개의 큰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밑이 우리가 흔히 아는 우족뼈, 그리고 그 위에 큰 2뼈가 사골뼈입니다. 그리고 도가니는 바로 이 사골뼈를 이어주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소의 앞다리 관절은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가니 부위는 바로 이 뒷다리 부분에만 있다고 합니다.
소에서 단 2개만 나오는 귀한 부위, 무릎도가니. 손질 후에 뼈의 무게까지 빠질 걸 생각한다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취재 당시 대부분의 식당들은 도가니 대신 힘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도가니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당시 전국을 돌며 찾아냈던 착한 도가니탕의 감동을 재현할 나도 착한 도가니탕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도가니탕을 판매하는 식당들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가마솥에 장작을 사용해 도가니탕을 끓여낸다고 하는데요. 곰탕부터 갈비탕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 도가니탕은 가장 비싼 13,000원. 이쪽으로 주세요. 이게 그 옆에 참나무 가마솥이 거예요? 덩어리가 되게 크네. 큼직큼직한 건더기가 들어있는 도가니탕. 내용물을 덜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살코기가 많네요. 도가니인지 스진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반투명한데 색깔이 이 건더기들이 되게 하얗고 깨끗해 보이긴 해요. 뼈가 발라지고 삶아진 상태의 도가니. 육안으론 도가니와 힘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맛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도가니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네. 그 도가니 무릎. 아, 무릎. 네, 소 무릎이에요. 그 연골 있잖아요. 그거. 안에 도가니만 들어가요? 네, 도가니가 들어있는 도가니 몇 들어가요? 여기 다른 데 뭐 휴지 이런 거 들어간다는데 휴지 안 들어가요? 저희는 안 들어가요. 도가니만 들어가요? 네, 도가니만 들어가요. 도가니 외에 다른 부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마솥이 있다는 식당 뒤쪽으로 가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다 장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장작이 수북히 쌓여있는 한켠에 조리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저런 게 도가니인가 봐요. 동글동글한. 아, 저거 사거리예요? 이런 둥글둥글한 사골이라고 봐요. 다 사거리예요? 도가니는 어떤 거야? 도가니는 네. 여기 끓일 때 네. 나중에 따로 이제 삶지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건져가지고 손질을 해서 이제 손님한테 나가는 거고 얘는 이제 국물이 좀 끓이는 거고. 도가니는 필요할 때 따로 작업하고 있어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물 속 커다랗게 담겨있던 건더기가 과연 도가니였을까요?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는 계단에 커다란 간판이 보이는데요. 30년 전통이라는 글귀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선 제대로 된 도가니탕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른 시간이라 아직은 한산한 식당 안은 영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가니탕의 가격은 13,000원.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로 설렁탕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신기한. 이거 도가니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말려놓는 거예요? 쌀만은 그냥 말려놓는 거. 꼬들꼬들해지라고. 잘 삶아진 듯 노릇한 모습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도가니탕을 주문해봤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 도가니가 넉넉히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도가니를 따로 덜어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육수와 함께 한 번 더 끓여진 도가니는 조금 전 보았던 말려진 도가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훨씬 뽀얗고 반투명한 색을 띠는데요. 도가니
모양도 색깔도 이전 식당에서 봤던 도가니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그냥 먹었을 때는 힘쓰는 게 도가니인 것 같아요. 맛과 식감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여기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도가니군요, 다? 그게? 도가니 사면은 도가니만 들어가지. 실제 안 들어가요? 수지하고 도가니하고 섞여 있지. 반대 도가니만 하면 할 수 없어. 왜냐면 포함만이 도가니는 이만큼 섞였어. 원래 도가니는. 왜 수지랑 섞는 거야? 너는 어디를 가나? 힘줄에 대해 재차 물어보니 그제서야 도가니와 힘줄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식당 어디에서도 힘줄에 대한 표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수지랑 섞었는데 더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괜찮은 그래 내가 사장님한테 그 방에서 참고로 써놓은 오해받을까? 잘 먹었습니다. 도가니탕에 힘줄을 사용했다면 손님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여러 곳에 체인을 둔 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도가니탕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도가니탕 가격은 16,000원. 앞선 식당들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인데요. 한우와 수입산을 섞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가니탕은 도가니만 들어가고 꼬리만 들어가고 도가니 외에 다른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 그런데 탕 속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커다란 뼈가 그대로 들어있는 도가니탕. 이거는 도가니 뼈예요. 아, 이게 도가니 뼈? 예. 아, 도가니 반쪽 도가니 그거보다 딱 배로 크거든요. 네. 다른 수가지고. 아, 뼈 들어간 것도 처음 먹어보네. 예, 그럼 빼시고요. 도가니 뼈까지 직접 보니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 탕 속의 건더기는 모두 뼈에서 발라낸 도가니가 맞을까요?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안에선 가마솥에 뭔가를 한참 끓여내고 있었는데요. 혹시 도가니는 아닐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육수를 다 여기서 끓이신 거나요? 이건 뭐예요? 도가니요? 무릎뼈 네. 이거단 말이야. 이거 삶아 낚아같이 공기같이 담아가 도가니만 이렇게 따로 끓이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두 쪽 나온다. 두 쪽. 도가니가 무슨 무릎. 무릎이에요? 그래서 세상이야 이게. 이게 소가 몇 마리가? 가마솥 가득히 삶아주고 있는 도가니.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상당합니다. 직원의 말처럼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삶아진 도가니는 지방을 제거하는 손질 작업을 위해 플라스틱 상자로 옮겨 담습니다. 완전 노란 거요? 커다란 도가니 뼈에 붙어있는 지방을 일일이 손질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방을 제거하고 탕에 넣을 살코기를 발라내면 남은 도가니 뼈만 한쪽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1인분씩 뼈를 소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큰 것만 빼고 종이 한 개씩 담아. 이거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끓이면서 낚아야지 아까 저 작업한 거. 이 뼈도 들어가요? 도가니 뼈라고 상해시켜주는 거야. 탁 나갈 때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가니랑 네. 손지랑 끓여서 나가. 아, 이 가랑이 뜯다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도가니가요? 내가 손질을 하고 살때 드릴 거라면서. 탕 하나예요?
네. 원래 도가니탕이 그러면 도가니 무릎만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도가니탕 1인분용으로 소포장한 이 봉투 안에는 도가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가니보다 힘줄을 더 많이 넣고 있었는데요. 수증이 없는 거예요? 아마 냉동실에 가면 살아남고 있을 거다. 냉동실에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힘줄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건 100%. 소건은 힘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한 번 삶은 힘줄을 냉동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는 도가니만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손님이 믿게 하기 위해 탕에 도가니 뼈를 집어넣고 모자란 도가니의 양을 채우기 위해 힘줄을 집어넣고 있는 꼼수. 손님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때 봤는데 이 도가니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도가니가 있고요. 그 위에 그 인대가 있잖아요. 말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 인대가 들어가 여기는 안 써져 있어. 그래서, 그러면 다 도가니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쓸게요. 그걸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 됐네. 예, 수고하세요. 예. 손님들이 정확히 알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식당에서 도가니 대신 힘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무작위로 선정한 식당 20곳에서 도가니탕을 구입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가니와 힘줄을 구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식당에서 말한 것처럼 도가니탕에 힘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걸까요? 먼저 구입한 20개의 도가니탕에서 내용물을 건져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가 이제 스지. 여기 힘줄이거든요. 다 이게 힘줄이에요, 이게. 이게 뭐 관다발 같이. 그렇죠. 특징이 그 뭘로 구분을 해요?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지 같은 단면적하고 도가니 단면적하고는 틀립니다. 도가니의 경우 단면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인데 반해 힘줄은 벌집 모양처럼 여러 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연골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연골이다 보니까. 근데 알스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실타래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처럼. 예. 이렇게 쭉쭉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이 있네. 예, 결이 있습니다. 도가니와 힘줄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실타래처럼 찢기는 결의 존재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가니는 결이 없는 반면 힘줄은 결이 살아 있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원물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리된 상태, 물에 들어가서 삶아진 상태, 그 상태에서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힘들 겁니다. 식육 전문가와 함께 앞선 두 가지 특징을 꼼꼼히 살피며 도가니와 힘줄을 구별해봤습니다. 일단은 건더기 다 건져냈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힘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위쪽 접시에 담겨진 것들이 힘줄인데요. 여러 식당에서 도가니보다는 힘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A 같은 집은 반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B 집 같은 경우는 도가니가 더 많고요. C 집은 스지가 더 많고요. D 집 같은 경우는 다 스지입니다. 아, 다 쓰지요? 예. 비율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반반 있는 집들도 있고 뭐 100% 있는 집들도 있고 다 7대3이나 뭐 6대4 요 정도 다 섞여 있습니다. 20개의 식당 중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식당은 단 한 곳뿐이었는데요.
반면에 도가니는 전혀 없이 힘줄만을 사용하는 식당은 5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줄만을 사용한 5곳의 식당을 찾아가 도가니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도가니탕 전문점임을 알리려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놓은 걸까요? 출입구 앞 메뉴판에도 도가니탕이라고만 쓰여 있는데요. 직원에게 도가니탕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도가니 만들어요? 네. 도가니. 혹시 뭐 다른 스지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도가니 만들어요? 도가니만 그러면 안 돼요. 보통 섞어 놓는다고 많이 하죠. 아니야, 우리는 섞어지 않고요. 도가니만 요것만 해서. 저기서 쭉 끓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직접 다 끓여요. 끓이고 뼈하고 해서 다 해서 여기서 물 뭐 다 해서 직접 열립니다. 도가니를 직접 끓이고 있다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사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도가니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예. 여기 쌀수 있는데 도가니. 예. 아, 그게 도가니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동상을 없고 그걸 쓰는데 예. 이게 아. 이게 도가니예요? 도가니예요. 아. 이게 근데, 도가니가 원래 뼈 있는 거 아닌가? 도가니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뼈 도가니 뼈 밑에 예. 거기 있는 거예요. 도가니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말을 얼버무리는데요. 예, 도가니는 이게 우리 뼈다 깜짝은 뼈 있잖아요. 예. 거기에 도가니랑 얼굴에 도가니는. 근데 저부위는 어디요? 없으니까 왜 많이 없으니 없잖아요. 이게 도가니에서 연결된 거 제일 있고. 아, 그러니까 이쪽은 뭐 아킬레스건이니까 그쪽? 예, 여기 도가니다 네네네. 이렇게 가는데. 아, 그 힘줄이네? 아, 이름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줄이라고 표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프리카 좀 보기 좋지. 예. 그런데 이제 도가니는 도가니만 넣어줄 때가 내가 좀 역할한 데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는 식당 주인의 말. 그렇다고 힘줄탕이 도가니탕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도가니 없이 힘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의 한 식당. 탕 국물을 100% 한우로 끓여낸다는 집인데요. 그런데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니 도가니탕과 수육 옆에 스지라고 작게 적어놨습니다. 도가니와 스지의 원산지도 표기해놨는데요. 혹시 도가니와 힘줄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일까? 설렁탕처럼 진한 국물에 들어있는 건더기들. 내용물을 덜어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면으로 나뉘어 있는 형태, 힘줄의 특징과 유사했는데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저 도가니탕에 그 스지라고 쓴 거. 네, 도가니는 스지라고. 아, 그러면 도가니는 안 들어가요? 네, 도가니는 그냥 스지 보고 손스지. 아, 그러면 스지탕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스지라고 그러면 몰라요? 아, 그래서 이 스지를 도가니가 아니고 네. 진짜 도가니 아니고 이 스지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그렇다면 왜 도가니탕에 도가니를 사용하지 않고 힘줄만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우리가 무릎으로 했는데 뼈가 들어가니까 양이 적어요. 손님들이 계신 양이 작아가지고 아, 양이. 뼈가 더 많아요. 도가니는 뼈를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것.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이유로 도가니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가니를 손질한 후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우리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온 도가니와 힘줄을 준비해 그 양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가니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큰 뼈가 있고요.
그 뼈 무게만 해도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뼈 못 드시는 부분 발치를 해내고 나머지 부분은 섭취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양이 도가니가 줄게 됩니다. 스지는 과도한 지방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양이 적고요. 드시는 양적으로 볼 때는 스지 쪽이 더 유리하신 거죠. 소 한 마리에서 나온 도가니는 뼈 무게를 합쳐서 1304g. 힘줄의 무게는 1612g으로 약 300g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의 말대로라면 손질후 힘줄에 비해 도가니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들 텐데요.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세기의 불로 도가니와 힘줄을 삶아봤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힘줄, 오른쪽이 도가니인데요. 끓여내는 동안 핏물과 이물질 등이 빠져나가고 부피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도가니와 힘줄을 건져냅니다. 잘 삶아진 듯 검붉은 빛깔을 띠는데요.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좀 발라서 무게 좀 재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도가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뼈 외에 지방도 많이 붙어 있어 꼼꼼히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도가니에서 먹지 못하는 뼈와 지방을 덜어낸 후 무게를 재봤습니다. 먹을 수 있는 부위의 양은 687g. 손질 전과 비교해 무려 617g이 줄어들었습니다. 도가니는 원물의 절반 정도만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그렇다면 힘줄의 경우는 어떨까? 힘줄은 도가니에 비해 제거해야 할 지방이 적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정선은. 예. 버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 버리는 부분 요죠. 아, 이만큼이에요? 예, 지방. 지방 부분. 대과한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스지는. 그렇죠. 스지는 그래서 그 도가니에 스지를 많이 쓰시는 이유가 버릴 게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온다. 정선을 해도 버릴 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힘줄은 손질하기 전과 후 육안으로도 차이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걸까? 무게를 재봤습니다. 손질 후 먹을 수 있는 힘줄의 무게는 1144g. 손질 전과 비교해 468g만 줄었습니다. 원물의 3분의 2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우 원물을 기준으로 도가니와 힘줄의 가격은 비슷했지만 실제로 손질 후 먹을 수 있는 양에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100% 스지만 들어가면 스지탕, 힘줄탕, 도가니면 도가니탕 따로 하시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가니와는 엄연히 다른 식재료인 힘줄. 우리는 취재도 중 의외의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힘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는데요. 직접 식당을 찾아 힘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간판부터 크게 스지집이라고 적어뒀는데요.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의 식당 내부. 메뉴의 이름도 모두 스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힘줄은 모두 100% 한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벽에는 빼곡하게 한우 힘줄 거래 명세표가 붙어 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이는데요. 스지만 아세요, 사장님은? 스지를 파는 데가 저 처음 봤어요. 이제 먹는 식재료고 네. 수가 스지집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안 해요? 스지집이라고 해서 들어오시긴 하는데 대부분이 스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대부분 도가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먼저 힘줄이 들어갔다는 곰탕을 시켜봤습니다. 사태고기가 들어간 일반 곰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평소 도가니탕을 주문했을 때 많이 봤던 힘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힘줄로 만들었다는 수육은 어떤 모습일까? 철판 위에 노릇한 수육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 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여느 집에서 도가니 수육이라고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익숙한 모습입니다. 아니, 다른 데 가보니까 도가니집에서 수지 넣고 막 팔더라고요. 많이 늦죠. 도가니가 비싸니까. 이제는 도가니가 또 한 마리 잡아서 1kg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도가니탕집에서 수지를 섞어서 쓰는 거 상관없는데, 이제 수지도 같이 혼합되어서 도가니탕이 나간다는 후기가 되면은 수지가 이제 앉아있던 인식이 이제 앉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죠. 도가니에 힘줄을 섞어 쓰는 관행 때문에 힘줄의 장점마저 퇴색될까 염려된다는 식당 주인. 우리는 제작진임을 밝히고 힘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좀 전에 저희 먹고 갔는데 예. 출력 드셨다 드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채널이 먹거리 스파게티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사장님들과 여기서 수입집 간판 걸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상관없는데. 네. 저도 그거를 즐겨봤었어가지고. 네. 촬영은 괜찮으세요? 네. 주인은 사용하고 있는 힘줄부터 꺼내 보여줬는데요. 이 제품이 한우 힘줄이라고 있잖아요. 진공 포장된 겉면에 한우 힘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우 수지는 적당히 살 정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식감도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입산보다는 누린내도 덜 그래서 좀 비싸지만 한우 수지를 쓰고 있어요. 한우 힘줄을 고집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또 고기도 있네요. 그렇죠. 힘줄 옆에 붙어 있는 살도 있어요. 수입산 수지에는 이 살점이 전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우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 부위인 사태고기가 함께 붙어 유통된다는 한우 힘줄. 곰탕 국물 역시 힘줄과 사태로 푹 고아내는데요. 정성껏 끓여낸 음식이 손님에게 오해받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수지하고 도가니하고 같이 섞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드셔보시고 도가니인데 왜 수지라고 하시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가니탕 집에서 수지를 같이 쓴다는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처럼 수지만 쓰는 업주는 안 좋은 인식의 수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가니탕에 수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식당 업주분들은 올바른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몰래 도가니와 함께 섞여 꼼수의 역할만을 해온 힘줄.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도가니를 넣어 만든 또 다른 착한 도가니탕은 없을까? 우리는 검증단과 함께 착한 도가니탕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식당은 도가니탕 좀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유명 맛집. 간판에 60년 원조라는 글씨가 가게의 역사를 말해주는데요. 다리가 아예 없나? 식당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장사 엄청 잘 되네요. 원래 이래요, 평소에도? 도가니탕 전문점답게 메뉴도 단출한데요. 탕의 가격은 10,000원. 국내산 한우와 유구를 사용한 가격치고는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60년 원조의 착한 가격까지.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 그런데 이때 내용물을 유심히 살피더니 접시에 건더기를 덜어내는 전문가. 결대로 결이 보이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보이네요. 결이? 네, 결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RCG 전형적인 이 안에 내부는 RCG.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 전체적으로 시간 많아요. 힘줄이 많이 들어있는 도가니탕. 그렇다면 도가니가 있긴 한 걸까요?
도가니 부위는 그럼 지금 없어요? 축구는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확하게 대본을 안 하는데 아, 섞었어.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들어갔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육을 하는데 네. 저 수육이 도가니 수육인지 일반 고기 수육인지 아. 사장님. 수육이 그 도가니예요? 도가니 수육이요. 도가니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가니 수육으로 주세요. 도가니만 들어갔다는 수육. 이 수육에는 도가니가 있을까요? 도가니 없어요? 전형적인 습지 근육이 여기 이제 고기가 조금씩 붙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사태머리, 사태 끝에 사태 같은 머리. 여기 이제 전형적인 RCG. 역시 수육에도 힘줄만 들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엔 도가니에 대한 표시뿐 힘줄에 대한 표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도가니를 싹하고 응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거요? 싹 네. 60년 내공의 도가니탕. 그 내공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제법 큰 규모의 도가니탕 전문점. 100% 도가니만을 사용한다고 크게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도가니탕에 도가니만 들어가요? 아니 뭐 다른 부위는 안 들어가고 도가니 괜찮아요? 대표 메뉴네. 이곳의 대표 메뉴인 도가니탕의 가격은 12,000원. 한 그릇에 통째로 담아냈다는 도가니의 원산지는 호주, 뉴질랜드산입니다. 기다리던 도가니탕이 나왔는데요. 탕 속에 담긴 커다란 뼈가 먼저 시선을 끕니다. 정말 도가니 뼈가 통째로 들어있었는데요. 도가니가 들어가고 있어. 고요 중이에요. 고요 중이랑 여기 그렇다면 탕에 담긴 건더기는 도가니가 맞을까요? 여기 보니까 요것도 수지하고 보면 결이 돼요. 수지. 풀쩍하면. 연골은 이렇게 안 찢어져요. 연골은. 결이요. 결이 없습니다. 도가니와 힘줄은 찢었을 때 차이를 보이는데요. 도가니는 결대로 찢어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뜯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이 없구나. 찢어졌네. 이에 반해 힘줄은 세로로 결이 있어 그 결을 따라 살코기처럼 찢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도가니는 겉이 매끈한 반면 힘줄은 많은 결이 보이는 차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있긴 있어요. 연골 부분이 다 있긴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연골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 집은 도가니가 있긴 있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도가니에 붙어 있는 그런 힘줄 부분은 없는 거예요, 원래? 도가니 자체는 없어. 아예 없어요? 수입은 없어요. 아, 수입은 거구나. 다 절단하고 들어가고 화물 경우에는 일부 있어요.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가니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 힘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 도가니는 가공 방법의 특성상 힘줄이 붙어 있을 수 없다는 의견.
저 현수막은 이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카운터의 직원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거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보니까 일부 힘줄도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지금 수능을 들어오고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름대로 다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배우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할게요. 재차 힘줄에 대해 묻자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는 직원.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줄을 쓸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가니 이외에 낯을 내기 위해서 일부 뭐 힘줄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카운터에서도 계속 우리 도가니 이외에는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온전히 도가니만을 사용한 착한 도가니탕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걸까? 경기도에 위치한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로 들어서는 입간판엔 한우 도가니가 아니면 1억을 보상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도 1등급 한우만을 쓴다며 도축 증명서를 붙여놨는데요. 사장님, 한우만 쓰세요?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도가니만 비싸죠. 도가니를 12,000원에다가 14,000원 도가니 그나마 올린 거예요. 아, 원래 많이 12,000원에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 올린 거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쪽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느 올라가요. 이곳의 도가니탕 가격은 14,000원. 한우만을 사용한다지만 여느 도가니탕 식당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탕이 나오기 전 반찬이 먼저 준비되는데요. 그런데 반찬이 담긴 그릇이 뭔가 남달라 보입니다. 방짝 이게요? 그러게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식당 다니면서. 이걸로 하잖아요. 손목이 3배로 무리가 들어간다.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은 거예요. 고급 한정식집에서나 볼 법한 식기 덕에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데요. 도가니탕의 맛은 어떨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니, 뼈가 통째로 있네, 이거. 원래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없으면은 구별을 못해요. 아, 그래요? 진짜 도가니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저런 뭐 수지 쓰면은 가격도 도가니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다 발라져 있긴 다 발라져 있나 보다. 뼈가 통째로 들어있는 도가니탕. 혹시 이전 식당처럼 힘줄을 섞어 넣진 않았을까?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코기가 붙어있는 표면이 매끈한 형태. 결이 아예 안 보이네. 여기는 도가니는 도가니는 이 집은 도가니에 붙어있는 그 살짝 잘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거를 이제 푹 꼬아가지고 붙어있는 살들을 갖다가 아주 알뜰살뜰하게 긁어내가지고 이제 토박 친 거죠. 도가니로. 탕 속에서 건져낸 건더기들은 결이 없고 매끈한 진짜 도가니뿐이었습니다. 도가니 같은 경우 여기서 직접 보시나요? 근데 지금 도가니 끓이고 있어요. 저거 있어요? 뭐 다른 데 해오는 거에는 뒤에서 끓여서 또안 끓이고 있어요. 네. 작은 주방이지만 직접 탕을 끓여낸다는 주인. 사장님 탕 끓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도가니 끓이고. 도가니예요? 네.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별다른 경계 없이 주방을 보여주는 주인.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걸까요? 채소 중에 여러 가지가
아, 이거 좁은데 여기서 다 끓이시나 봐요? 충분히 뭐 남편적인 더운 게 문제지. 끓이던 도가니를 직접 꺼내 보여주는 주인. 살코기와 지방이 붙은 도가니 뼈를 넣어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도가니. 아까 그 들어있던 뼈인가 봐요, 이게. 그 수지는 전혀 안 들어가요? 힘줄은? 수준 아예. 아, 그럼 이게 다 한우 도가니인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 힘줄 없이 도가니만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 그렇다면 곰탕 특유의 맑은 국물 맛은 어떨까? 신중하게 국물을 맛보는 검증단. 도가니로만 끓인다고 하면 이런 맛이 나요. 네, 여기다가 써지나 뭐 우리가 이제 사고를 집어넣은 국물이 부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잘 없어요. 100군데에서 80몇 군데에서보다 약해요. 건강당스러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형적인 도가니탕에 건져가지고 집에서 우리가 끓일 때 그 느낌이 좀 나요. 아, 탕이요? 네, 조미료 안 넣고. 도가니로만 끓여낸 맑은 탕 국물 역시 검증단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잘 드셨네요. 앞에 4-5집 정도 드셨는데. 별로 안 먹었어요. 네, 안 돼. 땡기는 집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먹어요. 몸이 받아들이는 맛있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검증단. 어떤 평가를 내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서 먹는 도가니탕은 대부분이 소힘줄이라든지 사고를 구워서 마치 설렁탕처럼 많이 나왔던 게 대중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 집은 그래도 나름 도가니탕을 정말 탕처럼 끓여내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먹어봤을 때 상당히 도가니탕에 정말 근접하도록 그 사장님이 노력을 좀 하신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일단 유일하게 한국이 다 비운 집이 그곳입니다. 괜찮았어요? 예,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도가니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한우 뭐라고 써있네. 주차장으로 냉동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냉동차에서 상자를 내리는 배달 직원. 곧이어 식당 주인도 나옵니다. 상자들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주인. 상자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배달 직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뭐 좀 여쭤볼게요. 그 방금 납품하신 거, 그 모납 여기 식당 뭐 들어갔는데요? 아롱사고요? 혹시 한우예요? 예, 저희는 하는 거. 여기가 지금 한우만 네, 찍은 한우 없어요? 아, 한우만을 꾸준히 배달해 왔다는 직원의 말. 주차장 한켠에는 식당에서 쓰고 버린 듯한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국내산 한우 도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아 공개 검증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채널에 팀이에요. 주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착한 식당 후보로 공개 검증을 해볼 만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랑 해보자 해볼게요. 네. 친구분이랑 동업 중이신 거예요?
같아요. 두 분이?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찾아뵙네요. 아, 네, 뭐, 네. 그 친구분이랑 말씀해보신다고 해서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네, 그날 저녁 얘기는 했는데,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아, 네. 친구랑 상의, 뭐 내가 임으로 혼자 결정하기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잘 되면 좋은 거 일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한편으로.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그럼 받아보자. 예. 아, 그럼 뭐 저희가 이제 막 네. 공개 검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오픈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어렵게 찾은 착한 식당 후보 김상현, 한동철 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서 한동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째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게 가게 오늘 되게 늦게 하시네요. 네,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친구랑 둘이 하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오히려 피곤해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피곤하지 않게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손님을 막기 위해 처음 하는 일은 밥을 짓는 것인데요. 밥솥에 있는 남은 밥은 빈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걸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어제 남은 밥인데요. 네. 이건 뭐 손님한테 오늘 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해서 보관해서 저희가 먹죠. 그건 왜 근데 손님 상에는 안 내요? 어제 밥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새 밥을 내놔야죠. 정작 두 친구는 새밥 한 번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일반 밥통을 2개 쓰시네요? 예. 처음에는 식당용 큰 밥솥을 썼는데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밥을 오래 해놓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밥이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하는 게. 조금 귀찮더라도 가정용 압력밥솥으로 조금씩 자주 밥을 한다고 하는데요. 더 맛있는 밥을 내놓기 위한 작은 배려. 한식의 기본은 밥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나면 본격적인 식재료 밑작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냉장고에서 진공 포장된 도가니들을 꺼내는데요. 모두 전날 받아두었던 한우 도가니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지 않고 2, 3일에 한 번씩 필요한 만큼만 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가니 20개, 소로 치면 10마리 분량. 겨우 이 덩어리 하나가 소 한 마리 분량입니다. 뼈가 하얗고 깨끗한 것이 한우 도가니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고를 우릴 경우엔 이렇게 물을 받아 핏물을 빼는데요. 그런데 도가니와 물을 담은 들통을 바로 가스레인지로 옮깁니다. 바로 끓이시네요? 예. 아니, 무슨 말이야? 예, 앞에요? 도가니는 이 단단한 그 뼈하고 그다음에 콜라겐하고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핏물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도 벌써 빼보고 몇 해봤는데 굳이 그 시간 동안 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초벌을 하면 바로 이제 지저분한 것들은 초벌해서 바로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초벌 초벌하시는 거예요? 초벌? 도가니탕 육수를 만들 땐 도가니 외엔 다른 뼈나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제 도가니 끓일 때 같이 채소류가 들어가거든요. 그 영양가도 높이고 맛도 좋게 하고 그냥 우리가 조미료를 안 쓰니까 천연 조미료 역할도 할 수 있는 채소류도 있습니다. 육수통에 넣을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놓는 한동철 사장. 들어가는 종류만도 총 9가지나 됩니다. 잡내를 잡아주기 위한 월계수잎과 통마늘, 양파 같은 기본 재료들이 들어가고 조미료 대신 꼭 넣어야 하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국내산 새우. 아, 이 이거, 예, 이게 이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죠. 새우가. 이게 먹새우라고 그래가지고. 먹새우요? 예, 먹새우 또는 흑새우라고 하는데, 약간 검은빛이 돌아요. 국물 내는 용으로 많이 쓰이는 새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이 조미료를 안 써서 그래요. 조미료 안 쓰니까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맛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많이 거 들어가죠. 먹새우와 함께 물을 집어넣고 다시마까지 넣어서 끓이면 천연 재료로 만든 기본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맑고 감칠맛 나는 도가니탕 맛의 비결입니다. 탕을 끓일 준비를 마치자 친구가 뒤늦게 출근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각을 한 것일까요? 사장님 좀 늦게 나오시네요? 아, 예. 왜 따로따로 나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주방 쪽이 네. 먼저 전처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먼저 나오고 네. 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좀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 한 사장님이 주방에 계시면 뭐 하세요? 저는 이제 홀 담당하고 있죠. 아, 홀 담당. 손님상에 나갈 김치를 꺼내옵니다. 사서 쓰세요? 저희가 몇 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저희가 김치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친구랑 고민하다가 네. 조미료 안 넣고 네. 좀 맛있게 나오는 네. 집에서 먹는 김치처럼 그런 김치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런 김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업소용이 아닌 가정에서 주로 사 먹는 소포장 김치인데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담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고 있어요. 근데 네. 가끔씩 이제 배추를 사다가 네. 덜어서 저희가 직접 해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저희한테 맞는 것들 또 그리고 김치 부분이 저희 그 1인 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아직 서투르기에 제대로 된 김치를 대접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음식은 손님에게 내놓지 않겠다는 두 친구의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직접 만든 맛 좋은 김치를 손님들에게 내놓는 날을 위해 두 친구는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지금도 노력합니다. 한편 주방에선 도가니를 초벌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올라온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뭉쳐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 잡냄새 원인이 되거든요. 국물도 탁하게 만들고. 도가니를 초벌하고 난 후에 나온 불순물은 잡내의 원인이 되기에 모두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피와 이물질을 빼낸 도가니는 탕을 끓이기 전에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냅니다. 맑고 깔끔한 맛의 육수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전처리 작업이 필수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기본 육수에 도가니를 넣고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끓이면 이제 건져내서 도가니는 식혀가지고 이제 다시 술을 다 발라야 돼요. 2시간 정도 탕 육수를 조리듯이 푹 끓여냅니다. 그 양이 몰라보게 줄었는데요. 국물이 엄청나게 쏘네요? 예. 많이, 국물 끓여서 많이 졸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끓이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양을 맞춥니다. 더 많이 나온 구간에서? 네. 왜요? 도가니 육수의 맛을 충분히 느끼려면, 그 양을 딱 뽑아내는 거죠. 기본 육수를 만들기 위해 넣었던 재료들을 먼저 꺼내는데요. 너무 오래 우리면 오히려 국물의 맛을 해친다고 합니다. 예, 채소를 먼저 꺼내요. 왜요? 한 2시간 정도면 이미 다 우러났기 때문에 미리 꺼냅니다. 모든 재료를 빼내고 도가니로만 좀 더 국물을 우려내는데요. 도가니는 더 끓이는 거예요? 예, 도가니 이제 한시간 더 끓이고. 그럼 총 몇 시간 끓이세요? 총 3시간. 3시간? 1시간 정도를 더 끓이고 나니
밑바닥에 있는 뼈들이 다 보일 정도로 국물이 졸아들었습니다. 도가니를 건져내 상태를 살피는 한동철 사장. 제대로 푹 삶아진 듯한데요. 삶아진 도가니는 기름이 빠지도록 채 위에 올려 식힙니다. 노릇하게 삶아진 도가니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식은 후 기름과 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조선간장입니다. 조선강장? 삼양 부분 조선간장. 그냥 간장 같은데? 뭐 생긴 건 똑같죠.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천일염이요. 천일염? 그래서 밑간을 하는 겁니다. 네? 밑간. 살짝, 예.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나면 드디어 탕의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육수 색깔이 좀 다르네요. 예, 사골은 뭐 하얀색이 나오지만 도가니 자체는 그 사골하고 좀 성분이 달라서 하얀색이 안 나오고 약간 갈색 톤의 육수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묵고 할지 않다고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그런 납득을 하세요. 그래요? 냉장 보관을 위해 통에 옮겨 담을 때도 채로 한번 이물질을 걸러주는데요. 육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식혀서 냉장 보관을 정도 하면 기름이 다 굳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이 있는데 이게 다 굳으면 기름을 제거하면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육수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끓여서 식혀두었던 육수를 꺼내오는 한동철 사장. 기름이 이렇게 굳어요. 이게 지금 굳은 거예요? 예, 굳은 기름이 있어서 이거 다 제거해줘야 돼요. 완성된 탕 육수를 냉장 보관하면 자연스레 기름층이 위로 분리되어 굳게 되는데요. 이거 쓴 건 뭐예요? 진도해서 진국 도가니 꼬리 국물도 있고 해산물도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해놓은 거죠.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도가니탕 진국이 완성됩니다. 마치 버터처럼 굳어있는 기름층을 국자로 걷어내는데요. 엄청나죠, 두께가. 그래서 도가니는 끓여서 바로 당일날 못 팔아요. 국물 제거하고 기름 제거 다 하고 그러면 다음날 정도 돼야 팔죠. 생각보다 엄청난 두께의 기름층. 여기는 진국, 여기서 이제 약간 물을 섞어서 도가니탕 진국에 물을 1.5배 정도 섞으면 알맞은 농도가 되는데요. 깔끔하고 맑은 국물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기름을 걷어냅니다. 차 제거하고 남은 기름을 이제 채로 드디어 손님상에 나갈 도가니탕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젠 도가니를 손질하기 위해 두 친구가 마주 앉았는데요. 도가니가 제일 귀찮은 게 손질하는 거.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다 집어내고 잘라야 되니까 이게 기름이거든요. 도가니 뼈에서 기름을 일일이 떼어내고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발라내는 것이 가장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기름이요, 기름. 지방 제거. 버려요? 버리죠. 이거는 안 쓰는 거예요? 네.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요? 3시간을 끓여도 안 녹는 기름이잖아요. 그쪽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에 붙은 작은 기름까지도 꼼꼼하게 제거해야 제대로 된 도가니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도가니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먹거리 식당 방송 보고 그 전에 이해가 안 난 거죠. 왜 안 쓸까? 왜 그 수지를 도가니랑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거기에 받는 데서 도가니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요? 어떻게 의외로 도가니를 안 쓰니까 도가니가 남는 거죠. 사실 소에서 도가니가 적은 2개밖에 안 나오는 건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남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보통 도가니라고 소개하는 수지들이 뭐랄까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도가니는
약간 서걱서걱해요. 약간 좀 네. 사람들이 그것만 먹어봤으니까 그게 진짜 도가니인 줄 알고 이게 왜 이러냐고 막 그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도가니 먹고? 네. 식감이 왜 이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도가니로 도가니탕을 만들어도 오히려 손님들에게 외면당할 땐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집들은 뭐 스지나 수입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좀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네. 그때 많이 했죠. 네. 술 먹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할까? 그래서 고기도 수입으로 하고. 확 넣어버릴까? 네? 확 넣어버릴까? 네. 아니,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이때껏 해온 게 너무 있는데. 해온 게 있는데 그러기 싫다. 자존심 버리고. 근데 이게 아마 혼자 있으면 아마 유혹에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든 너는 누구 하나가 이제 잡아주더라고요. 동업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단점도 있지만. 동업의 단점은 뭔가요? 너무 오래 붙어 있어요. 이게. 너무 불만 붙어 있어요? 식당을 특히. 정직한 음식에 대한 고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힘들 때마다 서로를 끌어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가니의 손질이 끝나면 1인분씩 소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람수를 재봐야 돼요. 저희가 1인분을 120에서 한 125g 이거를 넣거든요. 아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아마 15개에서 17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5에서 17인 정도 이게? 버려지는 양은? 버려지는 게 이만큼이죠? 20개의 도가니에서 버려지는 기름은 얼마나 될까? 네? 1.16kg. 1.16kg? 이게 나온 게 2.3kg 나오네요. 2.3kg. 29. 알맹이가 2,3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못 먹는 거, 뼈다귀 무게. 얘도? 네, 얘도 사실 못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버려지는 거하고 버려지는 게 더 많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시켜. 크기 같은 경우에는 도가니랑 사실은 가격이 같아요. 근데 그거는 1kg를 하면은 900g을 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건 1kg를 7kg. 생수 1kg면 얼마야? 1kg 했을 때. 1kg 했을 때 약 250g 정도? 1kg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시켜. 기름이 제거된 후 우리가 먹는 1인분의 도가니 양은 적어 보이지만 사실 소 반마리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도가니 손질 작업에 마무리가 한창인 두 친구. 120에서 125g 사이에 맞춰 1인분씩 소포장을 하는데요. 한 친구가 무게를 맞춰 넘기면 다른 친구는 봉지를 받아 마무리를 합니다. 뼈 남았는데요? 안 나왔을 때 못 하는 거죠. 아, 안 나온 거죠. 그래요? 2개 남았는데?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 둘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주방에선 한동철 사장이 소분해둔 도가니와 뼈를 뚝배기에 넣어 탕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기름을 말끔하게 제거한 맑은 탕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진짜 무릎 도가니탕이 완성됩니다. 주방에서 나온 도가니탕이 손님 앞에 차려지기까지는 친구 김상현 사장의 몫입니다. 도가니 빼드릴게요? 예. 도가니 뼈를 실제로 처음 봐 생소해하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여기 처음에 이런 뼈는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이 뼈째 넣고 본다는 건가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네, 진짜 이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뼈가 들어간 도가니탕을 신기해하는 손님부터 옛날 추억의 맛을 떠올리는 손님까지. 맛이 옛날 맛 똑같아. 우리 엄마가 하는 거하고 예. 똑같아. 아, 그래요? 보통은
고기가 잘 안 붙어 있고 좀 말캉말캉한 그 힘줄 같은 것만 많이 들어 있는데 도가니 겉에 붙어 있는 살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씹는 맛도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내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 오랜 친구지만 마치 오랜 부부처럼 서로의 역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느덧 식당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두 친구의 하루도 내일의 손님 맞을 채비를 하며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익숙해졌지만 고민이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원가를 낮추는 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원가는 뭐 사업의 기본이 원가를 낮추는 건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품질 떨어뜨리고 원가 낮춘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켜야 될 뭐 원칙이 있다면 개인의 글쎄요.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또 저희가 초보니까 또 정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한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은 이게 그 착한 도가니라고 하는 게 족쇄가 아니라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죠. 두 친구가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 정직이라는 그 단순한 비결이 이 도가니탕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 김민 기자입니다. 아니 다른 사장님 한 분 어디 계세요? 지금 도가니 볶음. 아 지금 준비 중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가니 끓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희들한테 주시는 선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는 한동철, 김상현 사장의 식당을 별 5개의 나도 착한 도가니탕으로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쭉 봤는데 두 분이 친구지간이 아니라 무슨 부부 같아요, 사이가. 어마어마하시고. 아니 이거 네가 여긴데. 사장님이고 사장님이시고. 친구들이 보면 욕해요. 착한 도가니탕으로 인정을 받으신 건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먹거리 엑스파일을 봤으니까 우리도 조기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꾸준히 처음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면서 했던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비결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과분하게 이렇게 드셔가지고 두 분 한번 서로를 한번 꽉. 이런 거는 우정의 뽕 한번 못합니다. 그럼 하이파이브로 두고. 오케이. 정말로 제가 영상으로만 보니까 침 넘어가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 착한 도가니탕 평소 오늘 하시던 대로 맛있게 한 그릇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극히 당연한 도가니가 들어간 진짜 도가니탕을 만들고 싶었다는 두 친구. 많은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처음 다짐을 지키고자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짐이 계속 지켜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착한 도가니탕. 배고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착한 도가니 잘 먹습니다.